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호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호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벌써 2022년도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네요. 아, 시간 정말 빠릅니다. 예. 정말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마다 소식을 여러 가지 전해드렸는데 뭐 중간 선거도 있었고 참 숨가쁜 한 해였던 것 같죠. 예, 정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금요일마다 방송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맞아요. 30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할 얘기는 많은데 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많은 분들이 어떤 걸 가장 크게 이슈로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이슈가 올 한 해는 유독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그 긴 팬데믹 지난 이후에 인플레이션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도 계셨는데 네. 아마도 내년까지도 이 경제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죠. 예, 지금 볼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내년까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는 이제 역시 팬데믹 동안에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네. 지금 만들어진 그런 이 하나의 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고비를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내년까지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도 이제 리세션은 분명히 오는데 어느 정도의 리세션이 오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연방준비제도의 마지막 FOMC 회의였죠. 올해 마지막이었기 네.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빅스텝을 밟았네요. 예, 연준이 우리가 2년 동안 방송하면서 처음에 작년 3월 때부터 이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연준이 빨리 그 위로 올라타야 된다 이제 그런 말 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입장을 취해서 네. 조금 늦게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한참 그 인플레이션을 쫓아오고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연준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매파적인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상당히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것을 그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그 인플레이션 그 레이트 2%까지 내릴 때까지 이 금리 인상 조정을 계속해 그리고 테이퍼링을 계속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번 주에도 이 정권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원래 FOMC 회의 때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빅 스텝을 밟을 것인가 이것도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그냥 0.5% 포인트 빅 스텝만 밟았어요. 예, 문제는 0.5%를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바로 전날에 나왔던 그 CPI 넘버가 인플레이션 그 레이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낮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그게 조금 이제 그분들이 그 CPI가 나오는 날에 이제 회의를 시작해서 그 다음 날에 그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회의 중에서 이제 그 CPI 넘버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네. 그게 가만히 돼서 나왔지만은 늘 그분이 하시는 대로 이제 금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연설을 하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그 연설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더 이게 그 내년의 경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악화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그리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시장을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거죠. 네. 예.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지난 11월에 이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1% 올랐어요. 이게 1년 만에 최소폭으로 오른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
FOMC 발표하기 전날 나온 CPI 번호를 보고는 넘버를 보고는 굉장히 이제 그 정권 시장이 스탁 마켓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7.1%로 올해 이 매월 발표된 이 인플레이션 그 CPI 넘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숫자였거든요. 네. 이 CPI 이 숫자를 보면은 작년 3월달에 작년 3월 이전까지는 뭐 2% 미만이었고 그래서 작년 3월에 2.6%로 올라선 이후에 계속 쭉 올라오다가 올해 6월에 9.1%에서 정점을 찍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5개월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그 시장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정권 이 스탁 마켓에 인베스트를 시작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그분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리세션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팽창해야지 이제 현상 유지라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축소된다면은 후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런 수치가 인플레이션 안정되고 있다는 수치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날 그 수요일 날 이번 주에 그 말씀하신 것에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지 않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시장의 일부에서는 이제 그 연준 의장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연준이 결코 이제 그렇게 그 발언한 대로 그렇게 매파적인 그런 그 행동을 계속해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내년에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연준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의 그 숫자를 보면은 사실 그 연준이 올리는 금리의 효과는 사실은 한 6, 7개월 후에 사실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같이 그 인플레이션이 벌써 올해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아주 상당히 그 강경한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내년에도 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또 경기 침체 위험 커지고 근데 계속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분이 말을 이제 자주 요즘 와서는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발언을 했지만은 또 이제 뭐 다음에 발언할 기회 있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꿀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일부에서는 그분의 말을 고지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준은 금리를 그분이 이번 주에 발표한 것과 같이 계속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옮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물가와 관련해서 이 연준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노동 시장이죠. 네. 이번 주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나왔는데 실업수당 신청하는 사람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알다시피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일자리 수가 그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특히 이번 팬데믹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리타이어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리타이어 하고 있는 그 세대가 그 제너레이션이 베이비 부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일터에서 떠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회사들이 지금까지 이 팬데믹 동안에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 평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자리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 시장은 굉장히 스트롱하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 인력들이 오기를 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합법적으로 잘 이렇게 이민자로서 받아들이면은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인구가 자꾸 감소해가면서 굉장히 그 인구 감소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 외국의 이민자들이 오기를 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축복받은 나라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 또 많은 한인분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처럼 예. 많은 이민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참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미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유가 보장돼 있고 또 그래도 기회가 많고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의 땅이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많은 이렇게 질이 높은 그런 인력들에게는 굉장히 꿈의 나라죠. 그럼요.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이민자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은 전략적인 그런 이민 정책을 선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세계를 선도해가는 그런 강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이 이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민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면은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고 정말 좋은 나라인데 문제는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불법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지금 사실 특히 남쪽에 있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시는 분들은 뭐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왔었던 일이고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미국의 남쪽에 있는 중남미 쪽에 있는 분들이 참 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이제 그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네. 그래서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의회하고 이제 합의를 보기를 그러면 국경에다가 담을 확실히 쌓고 국경을 이제 완전히 클로즈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면권을 주자. 그래서 이제 심리권을 주자. 그렇게 해서 한번 80년대에 여러분들 계셨으면은 그런 상황이 계셨으면은 그때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합법적인 체류자가 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정치인들이 그 약속했던 조치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 그래서 계속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전 정권인 트럼프 정권 때는 이제 그러면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계속 이제 환영하는 네.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트럼프 정권이 그때 대통령 처음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약속했던 것이 이제 담을 쌓겠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이민자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된 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비상사태로 보고 군사 예산에서 좀 이제 일부러 이용을 해서 이제 멕시코의 그 국경에 완전히 담을 쌓는 것을 거의 끝내 갈 쯤에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죠. 네.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신 후에 지난 2년 동안에 이렇게 통계에 잡힌 숫자만 해도 지난 2년 동안에 한 400에서 500만 정도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400만이 안 되는 주가 20개의 주가 넘거든요. 그만큼 많은 주들이 그래서 그 엄청난 숫자가 지금 넘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하루에 불법으로 이제 입국하는 숫자가 7천에서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죠. 네, 다음 주에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조치 타이틀 42가 종료가 됩니다. 어떤 조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그 과거에는 우리가 망명, 어사일럼 그러면은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 정치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나 망명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나라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망명을 주로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 민주당 정권들이 생각하는 이 망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어요.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망명. 좀 망명의 기준이 좀 없는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오바마 정권 때도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이제 몰려드니까 트럼프 정권이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것이 타이틀 42 그러니까 이제 어사일럼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망명이 법원에 의해서 허락이 될 때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하지 못하고 멕시코 쪽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멕시코와 정부와의 그 합의하에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썼거든요. 이것을 바이든 등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 지난 2년 동안은 뭐 거의 실행도 안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다음 주 21일인가요? 21일. 예, 21일 날 그것이 이제 expire되죠. 예, 폐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완전히 누구든지 넘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미국 외로 쫓아낼 수 있는 그 정부의 그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망명 신청도 미국 내에서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망명 신청이 이제 그 결정되는 데는 보통 한 2, 3년이 걸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망명이 허락되는 비율이 한 뭐 5%인가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제 허락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2,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뭐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디에 계시는지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바이든 정권이 쓰고 있는 국경 이 정책은 누구든지 받아주겠다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럼 지금 국경을 넘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 국가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남미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오잖아요. 걸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살 수는 있겠지라는 이제 생각으로 오시는 거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운데 별의별 사건이 다 있거든요. 여자 아이들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미국으로 이제 걸어서라도 많이들 오고 불쌍하죠 사실은 불쌍한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 대통령 그 후보로서 그 유세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라고 나는 국경은 열어놓겠다고 오라고 그래놓고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는 해리스 부대통령에게 이 국경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 그런데 그분은 또 제 중남미에 날아가가지고 이 지금은 이제 미국의 국경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나라들이 정부들이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국가들한테 돈을 더 지원해주고 근데 남의 나라 정치를 미국이 할 수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를 미국이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살 수가 있나? 우선은 그 미국 정부의 가장 최우선적인 이 책임은 사실은 그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하루에도 7, 8천 명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분들이 신원도 파악이 안 되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신분에 될 만한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거든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하던 사람들인지 합법적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제 신원조회도 받고 이게 뭐 별의별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그분들은 아무런 이분들이 과거에 무슨 범죄자인지 또 일부 그 남미 나라에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미국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테러리스트도 얼마나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들어와서 강간범이 되기도 하고 뭐 또 이 열려 있는 국경을 통해서 이 펜타놀이라든지 지금 현재 펜타놀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미국인이 1년에 한 10만 명이 죽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국경을 통해서 열려 있는 국경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들어오겠네요.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미국인들이 죽고 있고 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 아무런 지금도 이제 다음 주 21일 날 이것이 스탑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국경에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와. 그 다음 주에 20일 되자마자 들어오겠다고. 네.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제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백악관에게 혹은 이 국토안전부에게, 장관에게 질문을 하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은 안 하죠. 예. 이번 주에도 그 백악관 대변인 있잖아요, 여자분 네. 카린 장피에르. 네. 그분이 국경 문제 질문을 받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타이틀 42가 종료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떤 준비를 할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줬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안전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국경의 정책이 무엇이냐? 국경 정책이 뭐냐? 그랬더니 peaceful transfer of those seeking asylum in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망명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peaceful하게 안전하게 그분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국경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4,500만 명의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 이 입국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국 전체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그 이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와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도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네.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완전히 바이든 행정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 타이틀 42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방 정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돈 더 대주다가는 우리 그 파산할 수도 있다 우리 주가 뭐 이런 그럼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인구가 그 지방 로컬 가버먼트에 그 스테이트 가버먼트라든지 시티 가버먼트라든지 로컬 정부에 유입이 되면은 그 로컬 가버먼트에 굉장한 재정적인 압박을 줍니다. 그분들을 하우스해야 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당장 이제 합법인과 같이 일자리를 가지고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들어와서 일을 바로 할 수 있거나 그래서 재정적으로 미국에 신세를 지지 않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분들은 아무런 그 준비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순 노동 외에는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홈레스 쉘터라든지 그런 데서 그분들이 정착하는 그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그분들을 그 케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유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시장도 이번 주에 그랬죠. 이거는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 빌리언가 필요하다. 바이든 정권 보고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덴버시 시장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리고 지금 뭐 이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주지사나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신 그 뉴섬 주지사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는 그 이 불법 이민자들 undocumented immigrants,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그런 정책을 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이번 주에는 국경에 가지고는 연방 정부를 향해서 바이든 정부의 잘못된 국경 정책 때문에 내 주가 우리 캘리포니아 주가 망하게 생겼다. 갑자기 국경에 갔어요. 예. 참 그게 사실은 그게 that is the truth.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름새하고 그리고 사실 많은 그 팍스 뉴스를 제외한 모든 그 이 미국의 언론들은 그 주류 언론들은 이 국경 문제에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동조하면서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모르죠. 예,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놓고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입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분들에게 이제 합법적인 지위를 주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 이거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은 그분들 하여금 유권자가 되도록 해서 자기 정당에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몇만 명의 유권자를 얻게 되는 거네요. 몇몇 명이 아니죠. 수백만 명이죠. 와. 일단 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소속 그 정치인들도 지금 이제 얘기하는 지금 그 연방 의원들 가운데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금 그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워싱턴 그 화이트하우스에 앉아서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상황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그 이제 시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경에 인접해 있는 시 아리조나나 텍사스나 네. 그리고 그 주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쉘터를 줘야 되고 그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되고 예,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짭을 미리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들어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텍스페이어들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분들 뭐 살고 먹고 하는 거를 지원해 주긴 격이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정부가 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무책임한 그런 이제 국정 정책이죠. 근데 네. 왜 그런 정책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념적인 이슈가 있는데 상징 좀 이게 그 국경 이슈를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 같이 미국 바이든 정부도 하나 이제 글로벌한 이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미국을 보호하고 미국을 위한 그런 정책을 쓰기보다는 네. 상당히 좀 이상적인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시시하면서 많은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나 아리조나주는 자꾸 이제 자기 주로 그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도저히 재정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부 그 주지사들은 그분들을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통해서 워싱턴 D.C.에 보내기도 하고 네. 뉴욕에 보내기도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명만 들어와도 그 이 워싱턴 D.C.도 그렇고 뉴욕시도 그렇고 몇백 명만 들어와도 그냥 힘들어서 못 안 되겠다고 바이든 정부에게 돈 내놓으라고 지금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몇백만 명이 들어와 있는 그런 주도로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뉴섬 주지사까지 이렇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거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또 뭐 뉴섬 주지사는 물론 또 이제 좀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이제 갑자기 하는 것도 있겠죠. 정치적인 예, 이유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불법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다 이제 우리 주로 오라, 우리가 다 너희들 택해 주겠다 그런 입장을 취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예. 사실 우리들도 다 이민자잖아요. 장관님. 그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이민을 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누구나 국경 넘어오면 다 이민 신분 주겠다 하면 누가 그 큰 돈을 들이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이민을 할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하루에 몇천 명이 넘어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범죄자가 될 것인지 혹은 이제 미국인들을 해치는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파악조차 하기 힘든 네. 또 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그 미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미국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네.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 물론 선하시고 좀 좋으신 분들도 많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또 그분들 가운데는 강간범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범죄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국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 타이틀 42가 끝나니까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어떤 상황이 올지.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